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도저 있는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그라인딩을 하면서 레버를 엄청 당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레버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담기는 양도 다르고 바스켓에 담기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저울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커피를 담고 손으로 레벨링을 한 다음에 커피를 버리는데 따라서 낭비되는 원두도 많았습니다. 모든 걸 다 감으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동 그라인더는 물론 타이머와 저울 사용은 기본이고 바스켓 종류나 툴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홈카페를 비롯한 커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추출 사이언스도 정말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한 잔을 위한 추출 루틴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분쇄 입자 분포와 커피 베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따라서 추출 전 훌륭한 커피 베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회전형 디스트리뷰터와 니들형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회전형 디스트리뷰터는 회전을 통해서 커피 입자 베드를 고르게 분배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스켓, 중앙부 위주로 커피가 담기는데 그대로 탬핑하고 추출을 하면 채널링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레벨링이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레벨링은 말 그대로 커피 입자 베드의 수평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바스켓을 기준으로 수평을 맞추고 있죠. 예전 방식으로는 손으로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위생적으로 조금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너무 급하게 레벨링을 하다 보면 한쪽이 비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형 툴을 많이 이용하곤 하시는데요. 이런 회전형 툴은 커피 베드를 조금 누르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빈 공간도 채워질 뿐더러 위생적으로도 안전하죠. 하지만 이 블레이드가 닿지 않는 커피 베드의 아랫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분들은 이런 회전형 툴은 디스트리뷰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이드에 따라서 커피 베드가 영향받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실제로 블레이드가 닿는 부분도 약간의 평탄화가 이루어질 뿐 생각보다 커피 입자가 많이 이동하진 않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과연 디스트리뷰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왜 하는 걸까요? 디스트리뷰션은 분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형 툴을 사용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높이가 균일해서 잘 분배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커피 내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 바스켓에 회전형 툴을 사용하면 블레이드가 닿는 부분은 평평해지지만 그 아랫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다 안정적이고 균일한 추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널링 발생 빈도를 줄이고 커피 베드 전체적으로 고른 추출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커피 베드가 균일한 상태여야 합니다. 분쇄를 하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위주로 커피가 쌓이죠.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징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레벨링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니들 디스트리뷰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니들 디스트리뷰터는 이렇게 얇은 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 베드를 고르게 섞어줄 수 있습니다. 포터필터에서 작업하면 커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징링을 이용해서 침봉으로 잘 섞어줍니다. 그럼 뭉쳐져 있는 입자들도 깨지고 섞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르게 입자들이 분배되죠. 중요한 점은 작업이 끝나고 이렇게 툭 쳤을 때 커피 베드가 균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칠침봉을 이용한 커피와 바로 회전형 툴을 이용한 커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도징 후에 그냥 툭 친 다음에 회전형으로 탬핑까지 한 영상이고 오른쪽은 칠침봉 사용 후 회전형으로 마무리한 영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루틴은 추출해서 차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7친봉을 사용하면 커피 베드는 처음일 때랑 상태가 조금 바뀝니다. 하지만 레미콘처럼 커피 입자가 완전하게 뒤섞이지는 않는데요. 위의 입자는 아래로 내려가고 섞이는 반면 아래 입자는 위로 올라올 수는 없죠. 그라인딩을 하면 첫 모터가 돌 때 분쇄된 입자와 모터가 한창 돌 때 분쇄된 입자의 분포는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차이가 에스프레소 추출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외적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7친봉을 이용해서 커피 베드를 균일하게 분배한다는 뜻은 커피 입자 분포를 균일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두와 그라인더의 조합은 이렇게 쌍봉 형태의 입자 분포를 보입니다. 분쇄 후에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도 이 위쪽이랑 이 아래쪽이랑 샘플을 취해서 분쇄 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두 분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스켓의 분배만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죠. 따라서 7친봉의 목적은 입자 분포를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입자 분포는 균일하거든요. 오히려 흔들거나 진동을 가하면 굵은 입자들이 위로 올라오는 브라질 너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바스켓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엄청 많이 한다면 미분이나 작은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만약 그렇다면 위쪽 샘플이랑 아래쪽 샘플이랑 입자 분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 7친봉 사용은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고 뭉쳐진 입자를 깨주는 역할과 바스켓에 담겨진 입자들을 고르게 분배해 주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비싼 툴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7친봉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